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난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샤를 페로와 그림 형제의 동화 신데렐라를 원작으로 기존의 신데렐라에서 부족했던 왕자의 등장을 늘리는 등 여러 설정을 집어넣어 신데렐라의 새로운 스토리를 그려낸 작품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은 신데렐라 이야기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꽃축제를 앞둔 에메랄드 왕국의 광장. 오랜만에 다시 마을로 돌아온 마법사 파레트 부인은 축제로 들뜬 거리의 풍경을 구경하던 중 바람으로 인해 모자가 분수대 동상 위로 날아가 버리고 그 모자를 붙잡으려던 그녀는 그만 중심을 잃고 분수대 물에 빠질 위기에 놓입니다. 괜찮으세요, 부인? 고마워요. 신데렐라 공연 시작할 때 다 됐다. 네, 갈게요, 아빠. 신데렐라? 정말 많이 컸구나. 사실 파레트 부인은 과거 세상을 떠난 신데렐라 어머니의 친구였고 그녀는 신데렐라를 잘 돌봐달라던 친구의 부탁을 떠올리며 조용히 신데렐라의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인 뒤 아버지 티에르 후작과 함께 살아가던 신데렐라는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어머니와 그녀의 딸들인 카트린느와 잔느를 식구로 맞이하게 되고 그 후 그녀는 자신에게 많은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행복해하던 것도 잠시 꽃축제를 며칠 앞둔 어느 날 티에르 후작이 업무로 인한 오랜 출장을 떠남과 동시에 새어머니와 새언니들은 신데렐라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언니들 지금 내 방에서 뭐 하는 거야? 그동안 나도 내 방을 갖고 싶었다고. 언니 방하고 붙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걸 입도록 해라. 앞으로는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모두 네가 해야 하니까 그 옷이 편할 거다. 이에 다락방으로 쫓겨난 신데렐라는 많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하며 꽃축제에서 열리는 꽃의 여왕 선발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되고 그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던 파레트 부인은 신데렐라의 동물 친구들에게 마법을 걸어 그녀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클로버 꽃이 가득 피어있는 들판을 봤다고? 그렇다니까. 하지만 꿈에서 막 깨려고 할 때 뱀이 나왔거든. 아마 별로 좋은 꿈은 아닐 거야. 그건 굉장한 꿈이야.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너도 꽃축제에 가보는 게 어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잖아. 하지만 집안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도 나갔다 와. 어떡하지? 사실은 어떤 사람이 꽃의 여왕으로 뽑힐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 그럼 결정된 거다. 동물 친구들의 권유로 몰래 꽃의 여왕 선발대회를 보러 온 신데렐라는 새어머니와 새언니들이 알아채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려다 그만 지나가던 어느 남자와 부딪히게 되고 그 남자는 신데렐라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뒤쫓아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세요? 아까 제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쪽 거 아니야? 이 열쇠 그럼 아까 떨어뜨린 거야. 자, 열쇠 때문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되잖아요. 당신이 무서운 얼굴로 쫓아오니까 난 내 얼굴이 그 정도로 무서워? 이거 미안해. 사실 그 남자는 평민 복장을 한 에메랄드 왕국의 왕자 샤를이었고 그는 왕자의 신부님에도 매우 소탈하여 시종인 알렉스의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기 일쑤였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왕자는 매우 사치를 부린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에 신데렐라는 샤를이 귀족일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합니다. 너 말 탈 줄 알아? 네? 승마 좋아하냐고 말. 옛날에 아버지랑 말 타기 시합도 하고 그랬어요. 나 마차 좀 올 줄 안다고요. 제가 지금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사냥도 좋아해? 정원에 여우를 풀어놓고 쏘는 거야. 난 사냥을 싫어요. 왜 죄 없는 동물들을 총으로 쏴요? 너무 가엾어요. 그리고 그렇게 넓은 정원이 있으려면 에메랄드 성 정도는 돼야 하잖아요? 난 거짓말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거짓말 아니야. 이거 참. 그러니까 난 성에서 왕자님이 검술 상대를 하고 있거든. 에메랄드 성에서 살고 있다고? 잔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왕자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문처럼 멋있는 분이에요? 구두는 2번만 신으면 그대로 버리고, 하지만 마음에 드는 구두는 잘 닦아서 떨어질 때까지 신지. 또 따분한 공부보다는 승마나 검술 같은 걸 훨씬 더 좋아하지. 왕자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만날 수 있을까? 참, 이름이라도 가르쳐줘. 거짓말쟁이한테 말하기 싫어요. 한편
왕자비가 되어 신분 상승하는 것이 꿈이었던 새언니들은 에메랄드 성에 산다는 샤를의 말에 그를 집으로 초대하여 왕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그들은 그와 친분이 있는 신데렐라에게 샤를을 집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신데렐라는 샤를의 이름조차도 알고 있지 않았기에 무작정 성 주변을 수소문하며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한참을 찾아다니던 그녀는 역시 샤를이 자신에게 거짓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그녀의 앞에 그토록 찾아다니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혹시 날 만나러 온 거 아닌가?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을? 그럼 성까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온 건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날 만나러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에메랄드 광장에 있는 여신상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 여신상 앞에서는 누구나 자기 기분에 솔직해진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 넌 날 만나러 오긴 했는데 날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니라고 했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왕자님에 대해 아주 잘하는 것처럼 나한테 거짓말만 잔뜩 해놓고선. 거짓말 아니야. 그럼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은 말이야 알렉스야. 역시 나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군요. 성을 지키는 분이 알렉스란 사람은 금발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잘 가요. 신데렐라는 자꾸만 자신에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의 모습에 실망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그런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낀 샤를은 신데렐라와 다시 마주칠 수 있길 바라며 하루 종일 광장을 거닐다가 새어머니로 인해 말에게 쫓기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마워요. 구해줘서.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 여신상. 미안해. 내 이름이 알렉스라고 거짓말한 거 말이야. 솔직하게 사과할게. 내 이름은 샤를이야. 샤를이요? 이름이 참 좋네요. 멋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엔 감히 왕자님 이름을 갖다 대더니.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이제부턴 당신을 거짓말쟁이 샤를이라고 부를 테니까요. 그래도 절 구해줬으니 가르쳐드리죠. 제 이름은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 그날 이후 샤르는 자주 성을 빠져나와 신데렐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 과정에서 샤를과 신데렐라는 점점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편 에메랄드 성에서는 제럴드 공작이란 인물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그는 왕권 찬탈 계획에서 가장 걸림돌이 될 샤르를 자신의 딸인 이자벨과 결혼시키려 하고, 그런 제럴드의 계략을 알아챈 샤를은 이자벨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신데렐라와 함께 그 두 사람을 이어줍니다. 그 이후에도 제럴드의 계획을 막기 위해 그의 동선을 경계하던 샤를은 신데렐라와 우연히 방문한 집에서 제럴드가 숨겨둔 무기 창고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곧장 창고를 불태워버리려던 그는 뒤이어 들어온 제럴드의 부하들로 인해 신데렐라와 함께 우물 속에서 익사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나 자신의 헌심에 너 하나 구해내지 못하고 이렇게. 이미 구해줬어요. 샤를은 벌써 몇 번씩이나 날 구해줬는거려. 지금까지 말은 못했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샤를이 있었기에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꼭 참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신데렐라.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붙잡으며 함께 운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데, 그 순간 신데렐라의 동물 친구인 빙고가 우물과 지하실에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여는 것에 성공하면서 둘은 무사히 우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물이 창고를 채우면서 그 안의 무기들은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제럴드의 부하들은 샤를과 함께 잔입을 낳았던 알렉스로 인해 모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창고 외에도 여러 곳에 무기 창고를 마련해 두었던 제럴드는 샤를이 창고에 대한 정보를 알아채는 것과 동시에 성안을 습격하여 모반을 일으켜버리고, 이에 제럴드의 부하들에게 공격당하던 샤를은 입고 있던 옷을 바꿔 입으며 그들을 따돌리는 것에 성공하지만, 샤를과 닮은 외모로 유명했던 배우 마르셸이 신데렐라네 집에서 열린 가장 파티에서 왕자로 변장하면서 그를 샤를로 착각한 제럴드의 부하들이 마르셸을 성으로 데려갑니다. 신데렐라를 통해 그 소식을 알게 된 샤를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성으로 쳐들어가는데,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이 무리한 것들이 어서 비키지 못해! 왕자를 잡아왔습니다. 수고 많았다. 그 사람은 왕자가 아니다. 그래요, 난 마르셀이라고요. 구차한 거짓말이구나. 왕자만 없으면 내게 덤빌 녀석은 아무도 없다. 이 성은 내 것이 되는 거야. 어리석은 것.
너희들이 찾고 있는 샤를 왕자는 바로 여기 있다. 샤를은 겉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이후 습격한 샤를의 군대가 제럴드와 그 부하들을 모두 포획하게 되면서 제럴드의 음모는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샤를이 왕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신데렐라는 갑자기 그가 손에 닿을 수 없는 존재로 느껴지며 그동안 자신이 거짓말쟁이라는 말로 샤를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그런 많은 무례를 저질렀기에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그녀는 순간 자신이 샤르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샤르, 넌 예전부터 제럴드의 음모를 알고 있었던 거로구나. 샤를 왕자님은 우리 에메랄드 왕국을 훌륭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 뜻에서 폐하께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무도회를 연다고요? 이젠 선생님까지 왕자비. 이제 더 이상은 빼지도 못하시겠는데요, 왕자님? 그 후 샤를의 왕자비를 맞이하기 위해 국왕은 모든 젊은 여인들에게 무도회 초대장을 돌리고 이에 신데렐라는 마지막으로 샤를에게 그동안의 언행에 대한 사과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어머니의 유품인 드레스와 유리구두를 꺼내봅니다. 그러나 새어머니와 새언니들은 신데렐라의 낡은 드레스를 비웃으며 그녀의 초대장을 찢어버리고 그 후 홀로 집에 남아 슬퍼하던 신데렐라의 앞에 파레트 부인이 등장합니다. 파레트 부인은 과거 자신이 신데렐라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유리구두를 새 것처럼 만들어주며 신데렐라를 아름답게 변신시켜주고 그 후 호박과 동물 친구들을 각각 마차와 하인들로 변신시키며 그녀를 무도회장에 보내줍니다. 저같지가 않아요, 파레트 아줌마. 이건 꿈이겠죠? 이걸 꿈으로 만들지 현실로 만들지 너한테 달렸지, 신데렐라. 12시 종이 다 울리면 마법이 풀려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 전에 돌아와야 한다. 에메랄드 성에 도착한 신데렐라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 속에서 드디어 샤르를 만나게 되고 샤를은 그녀가 신데렐라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으나 어디선가 익숙한 느낌에 끌리게 되면서 그녀에게 왈츠 상대를 권유하게 됩니다.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그게 아니라 당신과 꼭 닮은 사람이 있어서 잘 보니까 별로 안 닮았군요. 그 얼굴은 아주 똑같은데요? 사실은 오늘 밤 이 무도회에도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한 남자로서도 스스로에게 책임을 질 때가 됐다는 걸 알았죠. 이젠 거짓말 같은 거 안 하는 솔직한 내가 되고 싶어요.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해요. 정말 즐거웠어요. 아직 당신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부디 언제까지나 행복하세요. 왜 다시는 못 만날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제발 이 손을 놔주세요. 신데렐라는 무도회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려 버리고 샤르는 무도회가 끝난 이후에도 그 구두 한 짝을 바라보며 무도회에서 만난 그 여인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딱하게 바라보던 국왕은 구두를 통해 왕자가 첫눈에 반한 그 여인을 찾아보도록 명령하고 이에 국왕의 신하들은 순차적으로 신데렐라네 집까지 도착하게 되지만 신데렐라는 왕자가 찾는 여인은 자신이 아니라 멋진 드레스를 입은 환상 속의 여인이라며 구두를 신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동물 친구들이 신데렐라가 가진 나머지 한 짝의 유리구두를 국왕의 신하들에게 보이면서 신데렐라가 유리구두의 주인임을 증명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샤를은 자신이 무도회에서 느꼈던 감정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되며 신데렐라의 입성을 매우 기뻐합니다. 신데렐라? 네, 신데렐라. 됐다. 이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성에 가서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된다. 결혼식 축하하러 가도 되지? 신데렐라는 짐을 가져오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새어머니와 새언니들로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생활해온 나날들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후 출장에서 돌아온 아버지를 맞이하게 되면서 신데렐라는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권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던 제럴드가 몰래 하인으로 변장하여 샤를에게 독이 든 음료를 먹여버리고 그 후 부하들과 함께 에메랄드 성을 장악하여 신데렐라를 인질로 국왕을 협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제럴드의 속셈을 알아채고 있었던 샤를이 군대를 이끌며 등장합니다. 모처럼 정성을 들여 준비해준 선물인데 마시지 못해서 미안하다. 제랄드, 그렇게 당신이 에메랄드 왕국을 원한다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지금의 당신한테 무슨 소용이 있지? 왕국은 힘 있는 자가 가지는 거다. 국왕의 손은 권력을 잡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있는 거야. 그렇지,
신데렐라. 시끄럽다. 안 돼! 먼저 너부터 떨어뜨려 주마. 제럴드! 제럴드는 부서진 파편 조각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만 발을 헛디뎌 밑으로 추락해버리고, 그 후 다시 원래 계획대로 샤를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게 된 신데렐라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기존의 신데렐라에서 가장 부족했던 왕자의 등장을 늘리며, 신데렐라로부터 신분 상승의 역할만을 했던 왕자에게 그녀의 도우미이자 오랜 인연을 가진 연인이라는 입장을 쥐어주고, 이외에도 여러 설정을 집어넣어 기존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노력하였는데, 이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라면 조금은 개연성 없을 법한 스토리라인과 등장인물들의 심각한 안면인식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지금껏 왕자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에 샤르를 못 알아봤고, 샤를은 그동안 봐왔던 신데렐라의 분위기와 전혀 달랐기에 못 알아봤다고 가정한다면, 도대체 제럴드나 그 주변 인물들은 옷차림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떻게 샤르를 다른 사람 취급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어머니와 새언니들이 신데렐라를 인정해주자마자 아버지인 티에르 후작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새어머니와 새언니들이 신데렐라가 왕자비가 된 데다 아버지까지 다시 돌아왔으니 그녀와 빨리 화해하고자 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집을 나갈 당시 고운 옷을 입고 있던 딸이 돌아올 땐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데, 어째서 그동안의 일에 대해 아무 의문을 갖지 않는지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신데렐라 이야기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